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 한결 편하게, 그리고 좀 뭐랄까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마감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루하루 뭐 시세에 뭐 일일비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림의 기간이 좀 길었죠. 사실 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좀 성장주들, 뭐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 그리고 지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던 걸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았던 그런 장세였던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뭐 셀트론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내내 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을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도 셀트론 그룹주 전반으로 좀 좋아졌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단순 반등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라줬어요. 제약바이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준비가 됐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나. 이렇게 좀 제목도 달아봤는데, 하여튼 뭐 안녕 제약바이오 준비됐으니 이제 가구나, 때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mRNA 관련 주들이 시세가 좀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시장의 분위기를 확 이렇게 달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컨소시엄을 이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mRNA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약주들, 그리고 이제 분자 진단, 그리고 차세대 이제 이런 어떤 진단 관련된 뭐 젠큐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강한 어떤 시세 분출을 했고, 또 이제 루트르늑도 오늘 10% 넘는 강세,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뭐 결국은 신약주 중심의 어떤 강세들이 좀 펼쳐졌는데요. 바이오 섹터가 이제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뭐랄까요, 대중의 가장 뒤안길, 어두운 지점, 소외된 어떤 쪽, 이쪽에서 결국은 이제 큰 손들 메이저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야 뭐 이제 좀 가는구나 했는데 바이오 완전히 패대기 쳤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어떤 심리를 내고서 이제 턴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된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우 좀 좋은 흐름이 좀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방산 우주 항공 관련된 업종 종목군들이 뭐 정말 뭐 7, 8%, 1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어제 이어서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 올랐는데, GE 쪽으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죠. 그런 것들도 이제 좋은 어떤 시세 폭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장세에 대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가상화폐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는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에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났죠. 특히 이제 대장주로 불리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8천만 원에서 최근 4천만 원을 살짝 하회도 했는데 4천만 원 정도까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의 이제 하방으로 굉장히 큰 크러쉬 나타나고 나서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자산 시장에서 보면 가격이 반토막 정도 나면 강력한 어떤 반등이든 혹은 이제 추세 반전이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가상화폐 시장도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밤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좀 이제 좋아지는 역할을 해주는 또 한편의 요건이 된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반토막 나고 반등 나오는 흐름,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반토막 좀 더 넘게 난 이후로 강하게 치고 오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고 있죠. 뭐 도치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토막 이후 리플이라는 상품도 거의 뭐 반토막 이후 반토막 더 났죠. 강한 어떤 반등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이 가상화폐 시장이 그냥 끝장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어떤 자산의 또 한 축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같은 이런 어떤 대장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모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끝장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이제 버블스럽게 좀 낀 부분들, 사면 무조건 오르는 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정도 이런 구간이 나타나야 건전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인플레 우려, 뭐 자산 시장에 어떤 버블 우려가 있다, 과열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 가상화폐가 이렇게 반토막씩 내주면서 그런 어떤 약간의 거품 과열을 시켜주는, 시장을 좀 건전화시킨 그런 역할을 해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은 것은 굉장히 주식시장에도 일단은 일단락되면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서 주식시장에도 지금부터는 우호적인 영향을 좀 준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86% 올라서 3,171포인트. 뭐 코스피 지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이제 11조. 상승 종목 수가 6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00여 종목, 3배 많았죠.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 지수는 1.4% 상승, 9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뭐 상승 종목 수가 3배수 많았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종목 수도 뭐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날이었고, 수급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8,8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강도가 좀 셌죠. 1,900억, 2,000억 가까운 순매수, 기관도 이제 900여 원의 어떤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5,800억의 순매수를 하면서 현 선물, 양시장 선물까지 완전히 그냥 강세 포지션으로 그냥 밀어붙인 그런 하루였는데요. 지수 차트 먼저 보죠. 코스피 지수 차트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옆으로 평행선 긋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아마 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았죠. 1.4%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여기서 조금 돌리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움직이는 어떤 업종군 자체도 코스닥을 좀 되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흐름에 그런 어떤 추세적 흐름이 좀 나왔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마감 영상 제목 조금 과감하게 드렸었죠.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밀어붙이네 하는 느낌들이잖아요. 그런 느낌들 굉장히 과도하게. 그래서 이 정도면 툼에 나올 정도인데 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진 모르지만 오늘 확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해외 시장 동반에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세가 좀 전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호로서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150 지수 차트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빠진 뒤로 여기 빨간색하고 주황색이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데 한 번도 닿은 적은 없었어요. 보시면. 그렇죠? 조정 나와도. 근데 이번에 좀 처음 닿았죠.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 코스닥 시장도 약간의 어떤 뭐랄까 앞서 두 번의 이런 어떤 큰 조정 파동 요 한 번, 그리고 이제 올 1월 2월에 이제 조정 파동, 요때 뒤로 가장 셌던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여기까지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조정의 어떤 마무리를 찍는 그런 어떤 형태 같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여기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 갔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올랐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이번 사이클에서 생명을 다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선이 중장기 이평선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241선 요 라인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재차 요걸 깨게 된다면 그때는 코스닥의 붕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되돌리는 흐름이 좀 나와준 확률상 높은 이제 장세였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은 뭐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열리는 시간 동안 미국 나스닥 선물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1.4% 상승하면서 요 이제 가상화폐 폭락 사태가 이제 5월 19일이었는데 요때 마이너스 1.6%로 출발하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우 지수도 0.5% 올랐고 S&P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전고점을 지금 다다르고 있죠. 오늘 일본 시장도 0.6% 올랐고 홍콩 1.3%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만도 유의미하게 1.5% 강한 흐름으로 여기 이제 뭐 TSMC 사태 이후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해 종합증시가 오늘 진짜 셌네요. 2.4%. 요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조금 유의미했는데 지지받고 나서 참 이런 거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지를 딱 받으니까 저항 라인에서 돌파 후 지지를 받으니까 정석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이 전개되네요.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패턴에 대해서 좀 익히고 있는 게 해석을 하는데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항 라인을 돌파 후 지지받으면 추세를 강화한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인데 그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으로 상해 증시가 좀 전개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시아 전반 시장 좋았고 미국 시장도 좋았고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어떤 상승세로 접어드는 흐름으로 좀 판단됩니다. 수급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8,800억. 기관은 대부분 금융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성 자금은 아니고 단기성 자금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뭐 프로그램성 물량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수급은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산 게 뭐 엄청나게 막 우호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이 팔았죠. 지친 물량들이 이제 나간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래 들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뭐 본전만 오면 팔겠다, 좀 올라오면 팔겠다 그런 물량들이 이제 나간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IT 쪽에서 3,400억을 팔았네요. 기관이 담아갔고 오늘 외국인들은 의약품 업종하고 운수 창고, 조선 해운 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순매수를 한 것 같고요. 운수 장비 이제 자동차라든지 최근에 뭐 좋았던 뭐 철강 금속 유통업 전기가스 뭐 이런 쪽은 매도를 했네요. 금융업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뭐 컨택 쪽에서는 뭐 엔터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여행 이런 쪽은 좋긴 했지만 최근에 올랐던 경기 민감 섹터 이런 쪽은 조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차별화된 어떤 흐름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 되게 많이 샀죠. 1,900억, 2,000억 가까이 샀고 뭐 골고루 산 것 같아요. IT 쪽으로도 샀고 오락 이제 엔터테인먼트 유통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대부분일 것 같고 골고루 그냥 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을 전개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요. 여기 보면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사들여야죠.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1,0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이제 지수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 쪽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특히나 이제 기관이 많이 샀네요. 900억 정도.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을 조금 제가 언급드리고 분석을 드렸는데 아시아나까지 삼키면서 국내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뭐 대한항공 메리트 있는 얘기들을 좀 드렸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5.4% 상승 전고점 돌파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네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가 다 좋았어요. 4% 내외로 강세였고 수급도 외국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는 이제 바이오 업종을 좀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런 하반기의 행보를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레키로나 관련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이제 확실한 모멘텀은 합병 모멘텀이죠. 예, 그거는 뭐 딱 공시로서 박아버렸고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뭐 확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부분의 모멘텀이 있는 점이 굉장히 좀 메리트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카카오도 이렇게 강한 흐름 다시 전개되고 있고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결국 뭐 컨택 이제 대외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 500억 샀네요. HMM은 떨어지질 않네요.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 좀 불가한 것 같고요. 삼성 SDI 1% 상승. 최근에 조정 보이고 나서 이렇다 할 반등이 세게 못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하반기에 대한 전략상 삼성 SDI 메리트 높다고 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굉장히 좋은 어떤 호재 기사 나왔죠? 그거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12%는 올랐고 양쪽 쌍끌이 매수. LG전자 2.6% 상승하면서 지지라인에서 정확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감 영상에도 제가 짚어드렸던 CJ제일제약, 음식료 업종의 이제 대장주 1등주죠. 이 기업도 쌍끌이 순매수에 5% 가까이 상승. 그리고 CS 윈드 같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이런 어떤 쪽으로도 아마 훈풍이 불 것 같아요. 죽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쪽은. 그래서 뭐 역시나 이제 풍력 대장은 CS 윈드고 태양광 이제 대장은 하나솔루션 OCI.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코덱스 코스닥 150 요쪽 ETF 쪽으로도 쌍끌이 순매수와 3.4% 강세 시연이 됐네요. 어쨌든 오늘 이런 어떤 과거의 영광을 지닌 그런 종목분으로도 싹 이렇게 지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어떤 메이저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쌍끌이 이제 순매수 흐름이었고 코스닥 쪽으로 보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단연 1등 4% 상승. 그리고 그 밑으로 세 종목 모두 뭡니까? 엔터 종목이죠. 최근에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계속 연속 순매수였죠.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SM. 이제 뭡니까? 그거죠. 이제 제대로 이제 콘서트도 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부는 게 가장 클 거라 봐요. 어쨌든 콘서트에 대한 수입 도움 구장에서 막 공연하는 것들을 그런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의 뭐 솟구치듯이 올라가네요. SM 같은 거.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이제 4% 상승, 쌍끌이 순매수, CJ ENM 엔터 쪽 콘텐츠죠. 그리고 이제 mRNA 관련된 기업 ST팜이 10% 쌍끌이 순매수. 오늘 카지노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는 강원랜드, 코스닥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7% 강세. 메지온, 녹시체 랩셀, 시젠 이런 어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오늘 쌍끌이 순매수와 함께 시젠은 약간 약세였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모두 투어도 여행주로서 오늘 수급 좋았던 것 같고요.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제 이제 버진 갈랙틱이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그런 영향도 같이 붙었을 거고요.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버린 거 그런 부분들이 또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을 또 좋게 만들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강력한 누리호 발사라는 모멘텀과 우주 관광이 시작된다는 그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좀 긴 호흡으로 보되 하반기 모멘텀 강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HLB도 이제 쌍끌이 순매수했네요. 바이오 쪽. 에코프로빔 2차전지. 오늘은 2차전지 소재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바이오의 날. 컴투스도 쌍끌이 순매수 1.4% 강세. 루트론이 진짜 셌죠. 루트론이 이때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13% 강세를 보였고요. 박셀바이오도 2.9% 강세를 보였네요.
아이젠, 뭐 mRNA 관련된 기업들, 우주항공 관련된 인텔리안테크,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 상하포론테크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클래시스도 5%나 올랐어요. 오늘 쌍거리 순매수. 그래서 정말 시장이 정말 강했던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그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어제 마감 영상에도 얘기해드렸죠. 이제는 좀 매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백화점 관련된 주식들, 뭐 신세계 이런 것들. 예. 뭐 그 논리 자체는 왜냐면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제 그냥 뭐 좋은 제품, 명품이라든지 백화점에서 돈을 쓰는 쪽으로 이제 소비가 좀 돌려졌었죠, 사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행 쪽, 뭐 국내 여행은 이미 이제 막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해외 여행까지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 해외여행 소비를 못했던 그 수요가 돌려져서 명품 같은 거 사면서 백화점 많이 갔는데 그게 여행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러면 백화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줄어들 것이다. 유통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하나금융투자 그 유통 담당하시는 분 박종대 연구원님, 그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리포트에서. 그래서 공감이 갔고 최근에 유통주들 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이런 기업들은 회복이지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를 해야죠.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이마트는 뭐 마트니까 백화점은 아니죠. 호텔 신라는 이제 면세점이니까 여행주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호흡을 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성인더, 화성엔터 같은 기업은 뭐 이제는 뭐 팔아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화성엔터 쪽은 제가 이제 진작에 그런 어떤 매도 관점의 의견들을 좀 드렸었고 어쨌든 유통백화점 뭐 이런 쪽은 좀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 드리는데요. 뭐 제가 그런 의견 드려도 뭐 더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논리에 의거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제 생각을 좀 밝힌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AP 시스템이 2% 상승, 인텔리안테크가 7%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고점 돌파했죠. 역시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쌍거리 순매수 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인데 기사 한번 볼게요.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미국의 GE하고 이제 3,600억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세계 3대 엔진 제작사하고 잇따른 계약에 성공하면서 그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요 이제 계약 자체는 여러 어떤 엔진 부품 72종 23년부터 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출 찍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받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코로나 백신 확대 보급되고 나아지면서 여행에 대한 글로벌 항공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거 그래 여행이 이제 본격화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이런 제조업단의 수주 소식들, 계약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기술력을 한껏 뽐낸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고 전반적인 어떤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까지 덩달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보면 정말 엄청난 수급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키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 항공 우주는 그 밑에 좀 있죠. 최근엔 그래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집행되면서 좋은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했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제노코는 아직은 뭐 강한 흐름은 아니네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사일 거리 제한 된 부분이 가장 큰 호재로서 작용되는 그런 방산 업체죠. 사업 부분에서 한 70% 가까이가 이제 미사일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주가도 이제 별로 오른 것도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저평가, 다른 어떤 방산 업체에 비해서 피어 밸류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고요.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가 강력하게 좀 이뤄지고 있네요. 연기금이 뭐 그냥 10만 주로 그냥 땡겨버렸네요. 그리고 이제 세트랙 아이도 7%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도 1.6% 상승하면서 여기 지금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간의 문제지 제가 볼 땐 돌파를 하려 봐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방산 업체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하반기를 내다보는 전략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뭐 LG 이노텍도 2.8% 상승하면서 이제 시세를 좀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동아기업은 보합이었네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솔케미칼은 2% 강세로 마감됐고요. 네이버가 이제 기관들 수급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반등 전개되죠. 시세는 반전된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는 수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네이버는 조정을 주면 기회죠. 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R&D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했고요. LG전자 2.6% 상승, 일지머티리얼즈 1% 상승, NC소프트가 1.5% 상승으로 신장 모멘텀을 좀 고려를 해야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조금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신작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JC케미칼이 6.5% 상승. 이것도 이제 친환경이라 보면 되겠죠. 디젤, 바이오 디젤이니까. 그리고 이제 MC넥스 0.96% 상승. 그리고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로닉 이제 이것도 이제 미용 관련된 레이저 업체잖아요. 제가 또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었던 이것도 이제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로 순매수하면서 13% 급등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딴에도 이제 컨택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되다 보니까 여행주들만 움직이지,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뭐가 컨택이겠어요? 미용 쪽이죠. 대표적인 게 미용. 그러다 보니까 미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최근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모멘텀을 같이 받으면서 갑자기 뭐 루트로닉이 뭔가 호재가 뭐 터지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리포트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 그래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미용이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화장도 하겠고 미용에 관련된 막 뭐 이런 것들 뭐 시술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관점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이제 수급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트로닉 같은 이런 업체들이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 같은 이제 기업이 이렇게 옆으로 좀 기다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보시면 붙으면서 팡 튀죠. 중장기 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블록딜 이후로 좀 침체했던 주가가 조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여기가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천억 정도 시총이 되는데 여기 지금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파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도 붙고 외국인도 붙고 결국은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수급상 유리해진 구간대, 시세를 터뜨릴 수 있는 구간대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낙폭이 제가 볼 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바이오 종목이 몇 종목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파맵신. 예, 보시면 야 이거 뭐 심하게 이렇게 수급상 이유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앱클론 같은 기업도 보시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회사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눈에 띄는 게 요 두 신약주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거 아니야? 이런 기업이었고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AI 이제 신기술 업체 AI 의료 이제 우리나라 1등 업체죠. 뷰노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 이후 뭐 반등도 없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2,200억. 장 끝나고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것 같네요. 긴감립 식약처장 뷰노를 방문했다. 혁신 의료기기 제품화 적극 지원해서 여기 이제 그 인공지능 의료 기기를 이렇게 또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준 그 허가 심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게 뷰노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굉장히 큰 역할이 지금 국내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국내 최초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 AI 의료기기 실무그룹의 초대 의장국으로 활동했다. 시약처가 이렇게 의장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뷰노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찬밥 신세를 받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거 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RNA 관련주로서 이제 올릭스 어제도 좀 언급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면 그 작년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가 위로 이제 솟구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는 시세는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지금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을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6개월을 조정받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파동을 그리면서 중장 기평선은 깨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무너지진 않겠다는 건데 모멘텀이 뭘까를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정부 단의 mRNA 관련된 백신 개발의 컨소시엄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국내에서는 RNA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올릭스의 역할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되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신약 개발도 이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좀 들어왔죠. 코로나 최대 피해 업종이 이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주들이었죠. 병원들이 다 이제 환자로 넘치고 모집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임상 자체가 굉장히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 이런 기업들의 또 순풍이 불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요. 또 임상이 제대로 진행되면 또 그런 모멘텀들이 또 부각이 될 거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녹시자 랩셀 같은 경우도 올릭스랑 차트가 좀 비슷하네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쉰 거죠. 5,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 업종에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요. 비슷하죠. 이거는 1년 동안 왔다 갔다 시켰어요. 박스권으로. 그리고 최근에 루머 때문에 이제 밑으로 꺼내렸죠.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젠큐렉스라는 종목,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언급을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관련들을 좀 취합하고, 젠큐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분석 마치고 이제 자료 만들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는 시점인데 갑자기 튀어오르네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딱 봐도 야 이거 누가 매집하고 있네 딱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는 어떤 트렌드나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그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그냥 한 번씩 제가 차트로도 한 번씩 싹 스캔을 하거든요. 수백 개 종목을.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매집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매집하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하고, 그러면 버텀업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적으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이 어떤 종목이지? 어떤 산업에 있는 거지? 어떤 트렌드에 속하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면 이제 답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관된 다른 기업들도 같이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젠큐릭스 누가 매집해? 뭐 이유가 있나 본데, 이게 액체생금, 분자진단, 동반진단, 개인용 맞춤무료, 항암제하고 같이 세트로 같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관련 기업들 같이 우르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관련 기업들도 같이 매집을 하네? 이거 뭐지? 그 정부 정책들을 한번 보니까, 이거 키워준다고? 나오는 거죠. 답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 소위 이제 세력들, 뭐 큰 손들, 메이저들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가장 앞서 있는 어떤 정보나 기술들, 트렌드를 쫓아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중이 전혀 눈치 못 채는 시점에서 매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은밀하게 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수백억이나 벌었겠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들이 노력한 그 엄청난 규모의 어떤 정보와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자금을 집행하면서의 어떤 리스크 부분도 생각해야죠. 뭐 그게 이제 뭐 세력들 뿐이 아니라 기관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죠. 이들도 뭐 자기 직장에서 어떤 목숨줄을 가지고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결정할 텐데,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공부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만 했다고 뭐 주식에서 성공하거나 수익을 내는 건 아니죠. 근데 기본 바탕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요. 성실하고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내거나 이 바닥에서 성공하기는 요원하죠. 근데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 내에서 삼성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빠졌네요. 드디어. 이것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도 차익 매물을 좀 쏟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노십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멘텀을 좀 받다 보니까 뭐 차익 매물성 이런 자금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고, 작년에 좀 오르지 못했던 것들, 신약주들, 뭐 mRNA 관련된 기업들, 그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SK바이오팜, 요거는 이제 또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바이오 업종이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의 어떤 훈풍을 좀 불어일으키는 역할을 헬스케어, 제약까지 같이 하면서 합병 전까지 합병 가기까지의 어떤 저점은 좀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주식이라는 게 뭐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절망스럽고 막 기대감까지 막 거의 막 소멸되고 지치고 이제, 그리고 주식시장을 좀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하나둘씩 보이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막 최근에 뭐 반대매매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어제 통계로 체크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대매매 당한 사람들 막 꾸준하게 계속 생기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저점을 만들고 있구나, 저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이거는 일단은 엄청난 기회인데, 누구나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엄청난 기회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막 바이오 종목들이 막 이렇게 막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구간이 뭐 정확히 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좀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업종보다 깊이 또 관찰하고 스터디하고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게 뭐 100%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강조를 드리면서 최근 조정 구간에서 최대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바이오 업종이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인데, 주식이라는 게 또 그런 의중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나온 클래시스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21년 다가오는 최대 실적. 올해 이제 최대 실적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강조를 때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다. 수출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락다운 정상화로 그러면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데 해외 쪽의 매출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 실적 레벨업.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안 좋았는데 수출 비중이 54.8%까지 올라왔어요. 전례 없는 글로벌 락다운에도 수출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대단한데,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내려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소모품도 계속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이 990억 정도, 영업이익이 550억. 절반 넘는 수준이 지금 영업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 수준은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해외 쪽에 고성장을 해나가는 흐름에서 본다면 보다 더 이제 프리미엄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좀 기대되는 그런 어떤 미용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면 이 기업 빠질 수 없습니다. 미용 관련된 레이저 장비 회사 루트로닉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80%예요. 그러면 글로벌 이런 어떤 락다운 해제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거는 정말 뚜렷할 것 같고, 방향성도 뚜렷할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고 250억 정도, 28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퍼 수준은 11배. 그러니까 사실 클래시스 같이 소모품 막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영업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낮고 이익률도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11배는 좀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신제품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기업은 제가 이제 탐방도 가봤지만 일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젠이라는 또 이제 그 눈 관련된 그 치료 장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기대 가치를 높일 거라 보고요. 올해는 일단은 글로벌 락다운 해제 관련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셀트론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제목이 이제 글로벌 신약도 보유한 회사다. 그래서 목표주가 40만원을 제시했고요. 신규로 이제 바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요 하나투자증권을 이제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 분께서 좀 바뀌셨죠? 어쨌든 내용은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레키로나의 해외 판매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해외 판매는 일단은 높은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는 원가 공급이지만 해외는 해외 이제 공급사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공급 가격을 가질 거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왜냐면 신약이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수익 측면에서 레키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인수 마무리가 3분기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 연결돼서 높일 거라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약간의 할인 요소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로
동사의 5년 평균 PSR 32배에다가 20% 할인을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눈 관련된 거죠. 요것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도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한 4-5개 업체들이 이제 경쟁을 하던 제품을 만들던 구도에서 지금은 뭐 한 20여 개 업체들이 막 만드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경쟁력 자체는 셀트론이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업체죠. 원가 경쟁력이든 뭐든, 그리고 해외 인지도라든지 시밀러 쪽에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깎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돼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땐 승자 독식의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뭐 경쟁사가 좀 많아졌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조금은 할인을 적용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젠큐리스가 오늘 좋은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분석하던 종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젠큐릭스라는 이제 기업은요,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데요. 암 조기 진단부터 예후, 동반 진단, 수술 후 모니터링 검사까지 암 치료 전주기에 걸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항암제 투여한다든지, 뭐 이제 수술을 받는다든지, 암 확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수술 여부를 결정하거나 어떤 항암제를 투여할지 여부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수술 받고 이제 예후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하는 그런 검사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예. 어떤 진단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하고 이제 제품하고 항암제랑 의사들의 어떤 수술과 같이 결합돼 가지고 들어가야지 환자의 어떤 맞춤형,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어떤 의료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분야가 여러 어떤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아직은 여러 어떤 뭐 실증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 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분야가 훨씬 앞서가 있고, 이런 비슷한 사업 규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이미 뭐 상장돼가지고 막 1-20조씩 하는 기업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이제 태동하는 어떤 시기고, 그리고 규제를 좀 풀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 태동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분야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련주들이 보다 더 메리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 관점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 진단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자 진단, 분석 플랫폼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개념 잡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후 진단. 예후 진단이라는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는 절제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낮아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수반하는 항암 화학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군의 환자들을 선별해주는 진단 검사다. 불필요하게 이제 부작용 굉장히 큰 이런 거 쓰지 않게, 이런 걸 좀 선별해주는 그런 진단 검사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검사죠. 그래서 검사 대상은 한 55% 정도 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이미 혁신의료기술 승인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10년 내 재발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해가지고 저위험군이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75%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항암 화학요법을 안 쓰는 거죠. 그냥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찰하면서 다른 어떤 대안요법을 한다든지 보는 거고, 이거 10년 내 재발 위험할 것 같은데 검사를 해보니까 요 이제 젠큐릭스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항암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진단 검사의 이제 가치는 항암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부작용 최소화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비를 절감시키고, 모두가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단,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 뭐 화이자 이런 기업하고도 이제 공동 임상을 통해서 이런 유방암 동반 진단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고요.
동방 진단은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젠큐리스는 이런 동방 진단을 통해서 이제 표적항암제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동반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유전체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특정 치료제의 효과를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과를 보이네? 반응을 하네? 그러면 이제 그 치료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치료제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치료제를 해가지고 A 써보고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 거 써보고 그 다음 거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환자한테도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랄까 너무 무차별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표준 치료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이제 막 발생되는 그런 이제 군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형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지 여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C 돌연변이에 반응을 해?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A 항암제를 써.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생존율 개선시키고 부작용 최소화시키고 치료비 감소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검사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 커지고 부각될 거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아마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낼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첨단 진단 기법 표적 치료제와 함께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리 이제 미래의 변화를 먼저 캐치해야지 주식에서 기회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하는 어떤 장비 자체도 글로벌 기업 바이로레드라는 시총 17조 원의 매출액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어떤 회사랑 같이 또 공동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렇게 또 높은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분자 진단, 동반 진단, 예후 진단 이런 관련된 기업들, 개인 맞춤 의료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유망한 그런 유전체 분석 기업이죠. 글로벌적으로도 유망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괜찮을 걸로 보고요. 아까 이제 뷰노 같은 또 AI 의료, 우리가 이제 성장이 좀 미숙한 그런 이제 아이들을 좀 이제 찾을 때 이 골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골 밀도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보고 암적으로도 이제 항암 관련해서 바이오마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AI로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또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개인 맞춤 의료 관련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로의 어떤 트렌드에 부합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요 정도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 바이오 얘기를 하다 계속 끝없이 하게 됐는데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오 업종 자체가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움직임이 좀 오늘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뜬 목소리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조금 한숨 돌리면서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사실 최근에 조금 글로벌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의 모습은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